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오늘은 링컨 컷쉐어 타보겠습니다. 포드의 프리미엄 브랜드 링컨이 만드는 프리미엄 컴팩트 SUV가 되겠습니다. 이 차의 등장으로 이제 포드는 대중소 SUV 라인업을 완성하게 되죠. 컷쉐어, 노틸러스, 그리고 에베이터로 이루는 SUV 라인업을 완성했다는데 이 차의 등장이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시다시피 작은 에비에이터라고 봐도 좋을 만큼 에비에이터와 상당히 흡사한 형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차를 베이비 에비에이터라고 부르는 이들도 있다고 하죠. 고요한 비행을 링컨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안락하고 조용한 실내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주행의 품질 또한 안락한 비행에 걸맞는 그런 수준을 보여준다고 링컨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직렬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은 283마력의 힘을 냅니다. 8단 자동 변속기가 조합을 이루고 사륜구동 시스템이 그 뒤를 받쳐주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느낌을 전해줄지요. 직접 운전을 하면서 시승을 통해서 그 느낌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볼까 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장마가 시작되다 봅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데요. 잠깐 그친 사이에 촬영을 할까 그랬는데 비가 그칠 생각을 하지 않네요.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비 예보가 있어서 주행신을 다행히 미리 찍어 놓았습니다. 뒷좌석인데요. 뒷좌석에 앉으면 이 정도 공간 확보하게 됩니다. 컴팩트 SUV이지만 아메리칸 사이즈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소형의 개념보다는 좀 더 큰 그런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뒷좌석에 앉아보면 이런 정도 공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소형 SUV에서 만나는 공간보다는 훨씬 넓죠. 무릎 앞으로 주먹 2개가 들어가네요. 이 정도면 공간만으로 놓고 본다면 중형이라고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트를 앞뒤로 슬라이딩이 가능합니다. 제일 앞으로 당기니까 이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딱 똑바로 앉으면 무릎이 닿지는 않고 약 손바닥 하나 정도 공간을 남겨놓고 이런 자세를 취해서 앉을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그 공간의 제약을 받을 때 사람도 싣고 짐도 많이 실어야 될 때 조금 공간을 줄여 앉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시트를 제일 뒤로 밀면 이 정도가 되겠고요. 등받이는 이렇게 누일 수도 있습니다. 편안하게 릴렉스 하면서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상당히 편안한 자세를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트는 완전히 접을 수도 있죠. 이렇게 6대 4로 등받이를 접어서 트렁크 공간을 좀 더 확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뒷시트는 트렁크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도 접을 수가 있겠습니다. 차창은 이렇게 원 버튼은 완전히 내려가고요. 이 정도 남겨놓고 열리네요. 그리고 센터 터널, 손가락 길이 정도 센터 터널이 솟아 있고요. 밑에서 가운데 자리에 앉으면 살짝 높게, 시트가 높게 올라와 있지만 머리 공간의 제약은 거의 없죠. 주먹 하나 세워서도 여유있게 드나드는 헤드 클리어런스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컴팩트 SUV이지만 공간의 제약은 걱정하지 않아도 좋을 정도로 충분하다 싶고요. 자, 썬루프, 아주 넓은 썬루프를 확보하고 있죠. 2열 시트 위로도 썬루프를 마주할 수 있어서 탁 트인 개방감 만끽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그 넓은 썬루프, 오늘처럼 비 오는 날 아주 죽이죠. 썬루프 위로 이렇게 방울져 있는 물방울들 보는 맛 또한 이런 그 큰 썬루프를 장착한 차에서나 느낄 수 있는 감성이겠죠. 아주 물방울들이 썬루프에 대롱대롱 맺혀 있는 게 상당히 낭만적인데요. 낭만적이면 뭐합니까? 혼자 지금 시승하고 있는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시승의 낭만을 뭐 찾을 수는 없겠죠. 자, 암레스트 내리면 이 안에 내장되어 있는 2개의 컵홀더 꺼낼 수가 있고요. 센터 콘솔 뒤로 뒷좌석 좌우를 각각 따로 작동시킬 수 있는 열선 시트 버튼이 들어와 있습니다. 열선 시트는 2단계로 조정이 되고요. 그 아래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 USB 단자 2개, 그리고 220V 전원을 사용할 수 있는 전원 연결구 콘센트 들어와 있습니다. 핸드폰은 물론이고요. 노트북까지 충전할 수 있을 정도의 전원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웃도어, 캠핑하거나 아웃도어 활동을 할 때 이런 그 소소한 전원이 있는 게 큰 도움이 되겠죠. 조명, 실내등 좌우로 들어와 있고요. 네, 뒷좌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이제 앞으로 가시죠. 운전석으로 갑니다.
코쉐어라는 이름은 라틴어에서 왔다고 하죠. 여행을 뜻하는 라틴어를 다시 영어로 표기를 한 이름 코쉐어입니다. 자, 외부와 차단된 나만의 공간을 강조하고 있죠. 링컨은 또한 SUV 라인업의 고요한 비행이라는 컨셉에 집중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내의 정숙성, 어떤 편안함에 좀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실내에 들어와 보면 뭐 창밖에 차창에 떨어지는 빗소리가 조금씩 들리긴 하지만 아주 잔잔하고요. 조용한 실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외부와 좀 차단된 듯한 나만의 공간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느낌이 확 든다라는 얘기죠. 조용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엔진이 지금 공회전 중인데요. 전혀 엔진 소리는 들리지 않고 차분하고 조용한 실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이 알림음, 경고음이죠. 도어가 열렸다는 경고음. 자, 듣기가 참 편하고 좋지 않습니까? 에비에이터와 마찬가지로 디트로이트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협업해서 이 소리를 만들었다라는 얘기죠. 그냥 스쳐 지나가기 쉬운 소리 하나에도 그런 감성을 터치하는 노력을 기울였다라는 점은 평가를 할 만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테리어입니다. 어떻습니까? 상당히 고급스럽죠. 이쪽에 보면 나무까지 적용을 하고 있고요. 대시보드도 가죽으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역시 가죽으로 마감을 하고 있고요. 스티어링을 아주 가볍게 돌아가네요. 블랙 하이그로시 재질로 마감을 한 센터페이시아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센터페이시아를 돌출시켜서 배치를 했는데요. 그 아래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별도의 수납 공간 안쪽에 뭐 USB 포트, 12V 전원구 있는데 커버를 닫는 느낌이 상당히 고급스러울 뿐 아니라 커버를 닫을 때 그 아래로 링컨 스타 엠블럼이 살짝 조명으로 표시가 되네요. 아마 이 위에서 조명을 비춰주면서 아주 은은하게 고급스럽게 링컨의 엠블럼을 투사해주고 있어서요. 이런 그 조명들의 도움으로 해서 실내가 좀 더 고급스러워지는 그런 느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시동 딱 한번 켜보죠. 시동을 켜면 이런 웰컴 영상이 나오죠. 계기판도 모니터로 구성되어 있죠. 계기판은 형식을 트립을 볼 수가 있고요. 트립 1, 2, 연비, 동력 배분, 2차 사륜구동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고요. 앞뒤에 동력 배분을 이렇게 모니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에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오디오 조절 버튼,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차선 이탈 방지 보조를 작동시키기 위한 버튼이 와이퍼 레버 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반자율 운전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고요. 차간 거리는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세 단계로 조절이 가능한 거죠. 내비게이션, 전화, 음악,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이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오른쪽으로 누르면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네요. 자, 센터페이시아의 8인치 모니터입니다. 자, 전화, 앱, 뭐 이런 부분들 할 수가 있죠. 여러 가지 부분들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운전자 보조 시스템 한번 보죠. 드라이버 어시스턴스 기능,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 차선 유지 시스템 들어와 있고요. 충돌 대비 보조, 거리 표시도 하고, 액티브 브레이크, 충돌 회피 스티어링, 경고 민감도를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카메라, 주차 보조 카메라, 후방 카메라 지연. 할 필요가 없겠네. 후방 카메라를 볼 수가 있고, 사각지대 경고, 후측방 경고, 후진 브레이크 보조. 후진을 하다가 뒤에 다른 장애물이 나타날 때 제동을 개입해서 제동해주는 그런 기능이죠. 운전자 경고 할 수도 있고요. 오토 스타트 스톱, 엔진 오토 스타트 스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토 홀드, 브레이크 오토 홀드죠. 브레이크. 다음에 트랙션 컨트롤. 뭐 이런 기능들이 들어와 있어서 좀 더 운전을 편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안전한 주행을 보조해 주는 거죠. 중요한 건 여기 운전자 보조입니다. 어시스트라는 얘기죠.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운전의 최종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라는 걸 운전자 보조라는 이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명심해야 될 것, 반자율 운전 시스템, 드라이버 어시스턴트 시스템의 도움을 받되 운전은 내가 직접 해야 된다.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지 마라 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가끔 시승을 하는 과정에서 테스트를 위해서 잠깐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는 경우는 있지만요, 절대 그건 바람직한 자세는 아닙니다. 늘 운전을 할 때는 손은 스티어링 휠에 가 있어야 된다 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 공회전 30분 제한하고 올 수 있고요. 간편 승하차, 마이키 기능이 있죠. 아들한테 마이키를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속도 제한을 걸어놓고 전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원격 시동을 할 수도 있고요. 차창 윈도우 원격 개방, 원격 폐쇄가 가능하고, 파워리프트 게이트 키를 소지하고 있고 키킹을 하면 트렁크가 열린다 라는 얘기고요. 조명, 오토 하이빔 기능이 있고요. 웰컴 라이팅 있고, 어댑티브 헤드램프, 오토램프 지연, 뭐 이런 기능들 적용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컴팩트 SUV이지만 컴팩트라는 생각은 이제 어떤 개념에서 지워도 될 만큼 상당히 고급 기능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B필러에 키패드가 아파트 그 열쇠 키처럼, 번호 키처럼 그 키패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키가 없을 때 그 암호를 눌러서 차 실내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건데요. 포드 링컨에서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음성 명령 제어는 스티어링 휠 왼쪽에 보면 음성 명령 버튼이 들어와 있습니다. 음성 명령 버튼을 스티어링 휠에 달아놨다라는 얘기인데요. 상당히 사용하기 편할 것 같아요. 운전하다가 엄지손가락으로, 왼쪽 엄지손가락으로 좀 누르고 명령 FM 97.3 선박으로 이동하여 추가. 자, 이렇게 라디오, 오종훈에게 전화 걸기. 연락처의 이름을 말하십시오. 오종훈. 오종훈의 휴대폰 또는 집에 전화를 거시겠습니까? 이렇게 전화 걸기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실내 조명을 이렇게 컬러를, 색상을 선택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쪽에 빛이 들어오는데요. 이렇게 실내 모드 조명의 색상을 이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파란색 좋네요. 발렛 모드도 있고,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에 대응을 합니다. USB를 통해서 스마트폰과 연결을 하면 차와 연결이 되는 거죠. 카카오 내비를 이용을 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음악을 듣거나 여러가지 스마트폰에 있는 여러가지 앱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무슨 일정이 있나요? 오늘 일정이 하나 있습니다. 코세어 일정이 계속 진행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일정도 알려주죠. 교대역, 카카오 내비에 연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음성 명령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안드로이드 오토를 이용해서 스마트폰의 기능을 그대로 이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차 오디오 잠깐 들어볼 텐데요. 여기 보면 레벨 오디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레벨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와 있는데요. 모두 14개의 우퍼를 포함해서 모두 14개의 스피커가 이 차 안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소리 한번 들어보죠. So now you're here again, knocking at my door. A little too late for, I'm sorry for. The lights went out cause you kept cutting the cord. And I started to fade into your grave. See, I finally opened up. 소리를 최대로 키웠는데도 음이 찌그러지거나 좀 거북하지가 않습니다. 찢어지는 소리가 아니고 아주 완성도 높은, 질감이 좋은 소리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Time to feel the king, so I'm checking out. If I stole away, I know one day we'll come. 자, 이 실내를 꽉 채우는 소리 들을 수 있을 테고요. 어떤 그 베이스의 울림, 우퍼의 울림도
상당히 좋아서 입체적인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누르면 아틀란 지도를 볼 수도 있고요. 모바일 데이터를 통해서 T맵도 구동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틀란 지도도 상당히 편하고 입체적으로 잘 보이고요. 해상도도 상당히 좋은 편이라 이용하는데 상당히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 아래 액티브 주차보조, 후방 주차보조 뭐 이런 부분들, 오토 스타트 스톱, 트랙션 컨트롤, 오토 홀드,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추가로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 앞뒤 이렇게 각도를 달리하면서 카메라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차 보조와 카메라 그리고 주행 보조 시스템들을 바로바로 컨트롤할 수 있도록 3개의 버튼을 별도로 다시 빼놓았고요. 그 아래 피아노 건반을 누르듯이 조작할 수 있는 변속 레버 버튼이죠. 버튼식 변속 레버가 들어와 있습니다. PRND 이렇게 피아노 치듯이 뭐 하면 되죠. P, D. 피아노 치시는 분들은 마치 피아노 치듯이 이 건반을 누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장난스러운 생각도 해봅니다. 오디오 그리고 공조 스위치 들어와 있고요. 공조 스위치는 좌우로 열선 시트, 냉풍 시트 가능합니다. 더운 여름에는 이런 냉풍 시트 상당히 도움이 되죠. 끈적끈적한 몸을 아주 쾌적하게 만들어주는 냉풍 시트 들어와 있고요. 자, 주행 모드 모두 5개 주행 모드가 있는데요. 떨림, 반응성이 높고 다양한 조작 기능, 익사이트 모드를 떨림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언급을 하죠. 안정, 컨저브 모드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에코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테고요. 일반, 노멀 모드고, 미끄러움, 슬리퍼리, 뭐 빗길이거나 오늘처럼 빗길이거나 미끄러운 길 움직일 때는 그렇고, 좀 더 거친 오프로드, 깊은 눈길, 진흙길, 자갈길, 모래길, 깊은 모래길 이런 데서는 깊은 조건, 딥 컨디션 모드입니다. 슬리퍼리와 딥 컨트롤 이 부분 오프로드에서 주로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시트. 시트가 옆구리를 아주 편안하게 잘 받쳐주고 있어요. 몸에 닿는 촉감도 좋고 상당히 어떤 그 맞춤 옷을 재단하듯이 시트가 이렇게 잘 재단되어 있죠. 잘 만들어져서 몸과의 일체감을 느끼기에 참 좋은 부분이고요. 또한 시트 조절 레버는 도어 패널에 이렇게 붙여 놓았죠. 누르면 운전자 럼버 조정을 별도로 할 수 있게 해놨고요. 스마트폰을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을 할 때는 연결해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될 듯 하고요. 아니면 이 센터 콘솔 안에 무선 충전 시스템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지갑 넣어놓듯이 핸드폰, 스마트폰 이렇게 무선 충전 장치에 딱 끼워 놓으면 주행 중에 무선 충전이 될 테고요. 그리고 차 키를 이 안에 끼워 놓을 수도 있게 해 놨네요. 정신없이 다닐 때 차 키 어디다 뒀지? 항상 찾아 헤매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차 키도 정위치에 놓아둘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인테리어도 이 정도로 살펴보시면 되지 싶고요. 이제 직접 움직이면서 이 차의 느낌 살펴볼까 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고 쫓아오세요. 출발합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자유로 본선에 진입을 했고요. 가속 페달을 꾹 밟아서 킥다운을 걸고 움직이면 아주 민첩하게 반응을 합니다. 직렬 4기통 터보 가솔린 엔진인데요. 최고 출력 238마력입니다. 최대 토크는 38.7kgm고요. 배기량에 비해서 힘이 아주 세죠. 리터당 100마력을 훨씬 뛰어넘는 출력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터보의 힘이죠. 터보를 적용해서 힘과 효율을 그만큼 높이고 있습니다. 자, 빨래판 길 타이어를 통해서 어느 정도 다닥거리는 충격은 전해지는데요.
그렇게 불쾌하거나 불편하지 않습니다. 충격의 상당 부분, 소음의 상당 부분을 잘 걸러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차 어떤 그 고요한 비행을 아주 핵심 테마로 적용된 컴팩트 SUV죠. 링컨이 SUV 라인업에 고요한 비행이라는 컨셉을 적용을 해서 실내 정숙성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역시 아니나 다를까 실내에서 느끼는 어떤 편안함 기대 이상입니다. 조용하고 차체의 거동도 잘 제어되어 있고 컴팩트카, 컴팩트 SUV의 수준을 뛰어넘는 그런 편안한 실내를 확보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속 90km예요. 시속 90km에서 뭐 이렇다 할 잡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상당히 우수한 실내 정숙성 확보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테고요. 무척 진짜 조용해요. 부드럽고요. 이젠 제가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가요? 이런 좀 편안한 반응. 그렇다고 뭐 소프트하거나 말랑거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좀 편안하고 럭셔리한 고급스러운 차들이 자꾸 눈길이 가네요. 자, 크루즈 컨트롤을 세팅을 하고요. 베개 세팅을 했습니다. 8단 자동 변속기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RPM이 좀 높네요. 8단인데 1800 정도 갑니다. 7 6 5 4 4단까지 떨어지고요. 3단으로 안 떨어지겠죠. 4단 5500 정도 커버를 합니다. 1800에서 5500 RPM 구간에서 시속 100km를 커버한다 라는 얘기죠. 8단을 적용을 했다면 뭐 한 1500 정도까지 떨어뜨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요. 아무래도 터보를 장착했고 배기량도 2.0으로 그렇게 여유 있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합리적이다 싶습니다. 시속 100에서 지금 좌우측 노면 차이가 큽니다. 확실히 새로 포장한 깨끗한 포장도로 위에 올라서니까 노면 잡소리가 없죠. 이제 옛날 거친 도로로 올라서면 아무래도 이런저런 자잘거리는 노면 소리가 어느 정도는 들어오네요. 차의 소음 대책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역시 인프라, 도로의 노면 상태가 더 중요하다 하겠죠. 좌우로 돌아 나가는 길인데요. 이 차 드라이브 어시스턴스 주행보조 장비를 한번 세팅을 해서 체크를 해보죠. 지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차선 감지 장치 해서 버튼을 누르면 차선을 인식을 하죠. 자, 왼쪽으로 돌아 나가고 자, 차로를 잘 조절을 하고 있죠. 왼쪽 돌아 나가는 길 속도를 좀 올려봅니다. 110까지 잠깐 올려보는데요. 이 정도 반응이면 편안하게 스티어링 휠을 쥐고 있으면 차가 알아서 조향해 준다는 느낌, 그런 정도의 느낌을 받으면서 주행보조 시스템의 지원을 받으면서 편하게 운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편할 뿐 아니라 안전하죠. 운전자가 아차하고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런 빈틈들을 차가 잘 메워준다 라는 얘기가 될 테고요. 그래서 운전자 입장에서는 편하기도 하지만 좀 더 안전한 운행이 가능해진다 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주행보조 시스템들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잠깐 속도를 끌어올려 봅니다. 자, 엔진 사운드 그렇게 거칠지 않게 은근히 힘을 쓰는 그런 느낌,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을 테고요. 극한적인 속도로 끌어올리는데 바람 소리가 조금 커지고요. 노면의 굴곡을 따라서 차체가 살짝 흔들리는 그런 느낌,
완전히 없애지는 못합니다. 어느 정도의 차체 흔들림 느껴지고요. 또한 컴팩트 SUV죠. 아무래도 휠베이스가 중대형보다는 짧다 보니까 짧은 휠베이스에서는 어느 정도의 흔들림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다라는 얘기고요. 다만 산구동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어서 고속주행 안정감을 좀 더 확실하게 담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일상 속도 약 90km 정도의 속도로 가면은요, 앞바퀴 굴림 상태로 가죠. 이렇게 평상 주행 시에는 앞바퀴 굴림 베이스로 움직이고요. 필요할 때 가속을 한다거나 할 때 뒷바퀴로 구동력이 좀 더 가고, 또 하나 주행 모드에 따라서 떨림 모드, 그러니까 스포츠 모드로 움직일 때는 뒷바퀴에 좀 더 힘을 보냅니다. 평상 주행 시 앞바퀴 굴림 상태와는 달리 뒷바퀴에 좀 더 구동력을 전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고속 주행을 하게 되면 차체의 주행 안정감이 좀 더 좋아지는 거죠. 자, 어댑티브 서스펜션을 적용을 하고 있죠. 노면의 상황을 미리 내다보면서 도로가 움푹 패인 곳이라든가 장애물이 있는 이런 부분에서 미리 대응을 하는 거죠. 이를테면 움푹 패인 길에서 지날 때 서스펜션의 스트로크 길이를 좀 더 허용해 주고요. 혹은 좀 더 단단하게 반응을 하고, 불규칙한 노면 상태로 인한 이상 거동을 최대한 안정되게 조절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코파일럿 360 플러스 아주 차의 전후 좌우를 여러가지 다양한 첨단 기술로 충돌 방지, 제동 보조 뭐 이런 부분들을 다 보조를 해주고 있죠. 액티브 파크 어시스트 플러스, 플러스들이 붙는다는 것 그만큼 첨단 기능들로 적용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스톱앤고를 포함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회피 조향 보조 시스템까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운전자의 주행을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컴팩트 SUV답게 몸놀림이 민첩하죠. 툭툭 조향을 조작해보면 차가 아주 금방금방 빠르게 움직이고 뒤도 잘 따라옵니다. 큰 차가 주는 좀 둔한 움직임, 좀 무게감 있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라 아주 민첩하고 빠른 반응 보여주고 있고요. 조향 반응 역시 상당히 민첩하고 빠르게 반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면에 보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자연스럽게 올라오는데요. 현재 시간, 그리고 온도, 속도, 방향지시 등도 같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뜨네요. 주행 중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행 정보들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굳이 시선을 다른 데 분산할 필요가 없죠.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특히 이제 고속 주행할 때, 빠르게 달릴 때 상당히 유용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속도를 좀 올려서 시속 100에서 제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뒤로 차가 없는 것 확인을 했고요. 자, 하나, 둘, 셋. 부드럽게 서는데요. 체중을 실어서 강하게 제동을 했는데 그렇게 강한 제동에 걸렸다라는 느낌이 안 들 정도로 차체는 부드럽게 속도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앞이 그렇게 많이 숙여지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상당히 수평을 유지하면서 제동이 진행된다라는 그런 느낌. 강한 제동에 비해서 차체의 반응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반응을 하고요. 안전띠가 좀 조여진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네요. 안전띠를 좀 더 조이면서 운전자의 몸을 강하게 잡아주는 그런 반응 정도 해줘야 되지 않는가 싶지만, 그런 부분 제외한다면 아주 강한 제동에 걸맞지 않는 편안하고 여유 있는 제동 반응이다 싶습니다. 잠깐 속도를 끌어올려서 코너를 시도해 봅니다. 자, 떨림 모드 턴. 여유 있네요. 타이어가 살짝 힘들어하는 그런 느낌은 있지만 중간에 좀 더 가속을 시도해 볼 수 있을 정도로 차체는 어떤 그 강한 코너를 잘 받아내고 있습니다. 약간 기우는 느낌 전혀 숨기지는 못하고요. 코너를 한참 지날 때 어느 정도 차체가 기우는 느낌은 있는데 운전자가 느끼는 불안감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좀 더 가속 페달을 밟게 되는 여유를 부릴 수도 있었습니다. 어댑티브 서스펜션, 그리고 토크 벡터링, 그리고 19인치 타이어, 이런 부분들이 잘 어우러져서 조화를 잘 이루면서 이렇게 강한 코너를 잘 마무리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단단하다라는 느낌보다는 어느 정도 차체에 전해지는 충격을 품어 안으면서 같이 나가는 그런 느낌인 거죠. 유럽 차들의 딱딱한 하드한 서스펜션과는 조금은 더 부드러운 편입니다. 부드럽고 여유 있는 차체 반응을 보인다라는 얘기고요. 전체적으로 상당히 고급스러운 주행의 느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 숨길 수 없습니다. 조용하고 편안한 실내와 고성능, 어떤 그 강한 힘을 함께 보여주는 아메리칸 프리미엄 SUV다 싶군요. 링컨이 만든 프리미엄 SUV, 미국의 어떤 그 프리미엄의 맛을 잘 담아낸 컴팩트 SUV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거리 체크해 보겠습니다. 238마력이죠. 1815kg의 공차 중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력당 무게비 계산해 보면 약 7.62kg 나옵니다. 약 7초 전후, 7.5초 전후로 제로백 타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직렬 4기통 2.0 터보 가솔린 엔진에서 터져 나오는 가속력 어느 정도가 될지요.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일단 주행 모드는 떨림 모드로 해야 되겠죠. 반응성이 높고 다양한 조작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고요. 에어컨 잠깐 끄죠. 하나, 둘, 셋. 후반 가속에서 약간 멈칫거리는 현상이 있고요. 이후에 꾸준하게 속도를 끌어올립니다. 아주 강하게 끌고 가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꾸준하게 속도를 높이면서 힘을 드러내는 그런 주행 반응이네요. 아주 강하게 RPM을 끌어올려서 출발을 하는데도 휠스핀은 일어나지 않죠. 아주 토크를 잘 제어하고 있네요. 네, 이렇게 코쉐어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과 거리 체크해 봤고요. 그 결과 이제 이 GPS 계측기에 담겨져 있는데요. 그 결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함께 보시죠. 네,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늘 출발하는 곳이 저 앞인데요. 지금 공사 중이어서 잠깐 한 10m 정도 뒤쪽에서 출발을 합니다. 양해 바라고요. 에어컨은 1단계로 하죠. 온도는 19도로 설정을 했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에어컨을 안 틀고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외기온도 29도를 가리키고 있죠. 트림미터를 리셋을 누르고요. 네, 출발합니다. 이곳 타주 헤이리 마을을 출발을 해서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도역까지 약 57.9km라고 얘기하는데 55km 정도 됩니다. 달려가면서 이 차의 실주행 연비 체크해 보도록 하죠.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는 9.2km입니다. 컴팩트 SUV라고는 하지만 연료는 꽤 잡아먹죠. 1815kg. 아무래도 컴팩트 SUV 치고는 좀 무거운 공차 중량을 가지고 있고요. 고급차다 보니까 이런저런 편의사양들 많이 집어넣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게는 조금 늘어난 면이 없잖아 있죠. 게다가 사륜구동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어서 사륜구동 시스템 자체의 무게도 좀 있을 테고요. 차분하게 주행 모드 안정으로 가야 되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갈 뻔했어요. 네, 자유로 달려서 이제 행주대교 북단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야, 연비 17.3까지 올라왔네요. 에어컨을 작동시키고도 이 정도의 연비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죠. 네, 올림픽대로 쭉 달려오다가 지금 여의 2교 지나는 지점입니다.
교통체증을 만났고요. 아유, 차들이 너무 많은데요. 네, 이수교차로 진출로입니다. 여의도를 지나면서 쭉 교통체증이 이어졌고요. 지금까지 차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연비 15.9, 15.8까지 지금 떨어졌네요. 17km대에서 리터당 17km대를 쭉 유지를 해왔었는데 교통체증 구간 지나면서 쭉 15.8까지 빠졌습니다. 네, 드디어 15km도 무뎌졌고요. 연비는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가다수다를 반복해야 되는 시내주행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연비 면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죠. 연비가 좋아질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그래도 엔진 오토스탑 일어나고요. 상당히 차분하게 움직였고요. 교대역 내거리에 신호대기로 멈춰 섰습니다. 연비 14.4 기록했습니다.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는 9.2죠. 그러면 리터당 5.2km를 더 간다. 거의 60% 가까운 연비 개선 효과를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분하게 다루면 어떤 차든지 차분하게 경제운전을 하면 기대 이상의 연비를 만나게 된다라는 얘기죠. 네, 이상 링컨 컷쉐어 파주 헤이리 마을을 출발을 해서 이곳 교대역 2호선까지 55km 달려온 연비 14.4km/리터 기록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연비 테스트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단도직입입니다. 주행 모드에 떨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익사이트 혹은 스포츠, 다이나믹 정도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떨림, 물론 그 의미는 알겠죠. 심장이 떨리는, 가슴이 떨리는 그런 느낌, 감성적인 느낌을 전달을 하고 싶은 의도는 알겠으나 자동차의 떨림이 뭡니까? 이 차가 떨린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조용하고 안정적인 차에 주행 모드를 떨림으로 표기를 해 놓은 것은 뉘앙스를 잘못 전달하는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떨림보다는 우리가 흔하게 접하게 되는 표현, 스포츠 모드 혹은 다이나믹 모드 정도면 좀 더 이해하기도 쉽고 소비자들이 직관적으로 알아들을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죠. 조금 더 감성적으로 접근하고 싶은 그 넘치는 의욕은 알겠으나 자칫 오해를 불러올 수가 있는 표현입니다. 이 떨림 모드는 표현을 좀 달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하는 지적입니다만 센터페시아의 돌출된 모니터는 이제 보는 사람에 따라서 각자 평가가 다르다는 점 분명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돌출된 모니터는 역시 안전에는 그렇게 바람직한 스타일은 아니다 라는 얘기죠. 안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수납식으로 한다거나 매립형으로 이 부분을 디자인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니까요. 너무 개념 치는 마시고요. 자, 이렇게 포드 코쉐어를 타면서 느꼈던 아주 사소한 불편함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링컨 컷쉐어 시승을 했습니다. 베이비 에비에이터라고 하죠. 크기만 줄어들었을 뿐 에비에이터의 고급스러움을 잘 간직하고 있는 컴팩트 SUV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내를 상당히 고급스럽게 마무리를 했고요. 그리고 283마력의 힘이 일반인들이 누리기에는 가장 좋은 고성능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중저속 구간에서는 물론이고 고속 주행까지 어댑티브 서스펜션과 사륜구동 시스템이 바탕을 이뤄서 상당히 안정된 자세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느끼는 불안함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죠. 바람소리도 그렇게 크지 않고요. 상당히 정숙한 실내 또한 이 차의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판매 가격 5,640만 원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메리칸 프리미엄을 표방하는 링컨의 컴팩트 SUV 가격으로는 나름 합리적인 수준이다 싶은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수입차 시장에서 경쟁 차종들을 꼽는다면 BMW X3, 볼보 XC60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의 GLC 등과 충분히 겨룰 만한 아메리칸 프리미엄 컴팩트 SUV의 대표주자다 해도 좋을 듯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면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